자, 이제 우리 투자. 이 투자가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매년 한 8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8개. 그러니까 얘를 공부할 때 우리 실내죠. 우리 항상 이 개론 과목은 각각의 어떤 단락들을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요. 자, 일단 전체 틀을 봐볼게요. 원래 투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이걸 공부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투자란 건 항상 뭐 있습니까? 위험.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 말 뜻이 뭘까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유형. 그 다음에 이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보통 투자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수익률이 중요하죠. 수익률과 가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익률을 꼭 보실 게 뭐인가 하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서로 비교하시고, 가치도 두 개 있죠. 시장 가치와 그 반대 뭐 있습니까? 투자 가치. 이래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우리 실제 이제 이 집 살 때 여러 개 집을 쭉 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 개 투자 대안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 최선의 투자를 갖다가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와, 두 번째 포트폴리오. 그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화폐 시간 가치. 이 화폐 시간 가치 결국은 1년 전에 있는 10억과 현재 있는 10억은 화폐가 가치가 다르니까 요걸 갖다가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섯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우리 특히 관심 있는 것은 순수익을 구해주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순수익을 구해주는 방식이 영업시 계산표가 있어요. 일곱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실제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마지막 투자해주는 투자 분석 기법.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DCF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NDCF에 있는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총 테마 7개인데 요거 두 개를 쪼개면 총 8개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 공부할 때 약간 어떤 이제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8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맞춘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건 그냥 빼버리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걸 모르는데 이거 분명히 모르는 거 아니거든. 다 별개. 그래서 단락 테마별로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는데 아마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있죠. 가장 힘든 게 뭐냐? 요거 같다 보니까 이 내용 여기서 보통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기본 내용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버리겠다고. 나머지 여기 6개 중에 뭘 버릴까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 철저히 아는 건 완전히 내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가셔야 돼. 근데 우리 책에 있는 순서 약간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걸 보니까 이제 봐볼게요. 자, 이걸 제가 책에 페이지 좀 적어줄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실제 공부할 건 259페이지부터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259페이지 보니까 그 1번 수익이 있죠.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니까요. 쭉 넘어가 보세요. 쭉쭉 가보니까 262페이지 있죠? 2번. 여기 262페이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설명. 그런 다음에 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 가보니까 예, 쭉 넘어가서 저기 271페이지 갈로 3번. 평균 분산 원리가 요거예요. 요 내용. 273페이지 갑니다. 그게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 보니까요. 275페이지 요게 포트폴리오. 그럼 참고로 공부할 때 있죠. 요 두 개를 같이 묶어 공부하셔야 돼. 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서 쭉 넘어가 보니까 280페이지 화폐 시간가치. 그 다음에 자, 또 넘어가 보니까 예, 저기 있는 287페이지 현금 흐름이란 말이 곧 이게 영업시 계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293페이지 자, 293페이지부터 끝까지가 뭐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페이지를 적어주려 하는 목적은요, 분명히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순서가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어떤 걸 먼저 관계없단 말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면 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때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먼저 예, 우린 책에 있는 순서보다 칠판에 있는 순서로 갑니다. 이게 훨씬 더 사실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자, 저기 지렛대고 갈 겁니다. 자, 천재 124페이지. 자, 천재 124페이지입니다. 요 지렛대란 건요, 매년 얘가 시험에 나오지만 이 나오는 패턴이 계산 문제 아니면 말로서 묻는 문제인데 여기 항상 시험은 이 나올 확률이 반반에 반반이니까 이 계산 문제도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로서 묻는 문제도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매년 보니까 여기에 총 몇 개, 매년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최근에 어떤 동향 봤을 때. 근데 이걸 포기한다 이 말은 결국 뭐 25점은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는 데 있을 아닙니까? 그 나머지 30개 가지고 과연 내가 65점 맞출 수 있는 자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결국 75점 아닙니까? 그죠? 이 중에 뭐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6개 틀리면 60점이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산 문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비록 계산이지만 이게 산수냐 수학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산수는 푸시라고. 그러니까 산수는 보통 이 산수 문제 보통 이 10개 중 보통 6개 내지 7개 나오거든. 이건 푸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좀 이 공부를 좀 새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우리 아마 다음 주 저기 뭐 있습니까? 뭐 특강 하는데 특강은 저 뭘 할 건가요? 100% 이건 계산 문제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테마가 총 12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우리 나중 가면 자 잠시 이런 문제 있죠. 저기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투자에서 169페이지 가보세요. 그 3-1, 3-2 뒤에 3-3, 4축이 있잖아요. 4-1, 2가 더 있는데 이런 거 풀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풀어도 한 2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통과해야 된다고 사실은. 반대가 풀 수 있는 문제 있거든. 제가 좀 더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 특강할 때 요 계산 문제 쭉 할 거예요. 한 12개 테마 가지고. 근데 12개 테마 하는데 이건 말로서 내는 문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거 12개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지금은 그냥 쭉 다 아시지만 7월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면 이건 완전 선택이 선택.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40문제를 있으면 40문제 다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중에 뭐 있으면 내가 한 10개 정도 포기한다 생각하고 30개 문제 푼다 생각하세요. 그 대신 확실하게 이건 내가 알고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래야만 내가 뭐 있습니까? 확실히 아는 거 30개 푼다 생각하시면 10개는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점수를 65, 70 맞출 수 있다고. 응? 괜히 이것저것 손 다 대면요. 마음만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7월부터 이제 그래 준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어떤 친구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한 40대 초쯤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5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우리 여기 말고 창원에 왔었는데 5월 달 들어서 1, 2주 동시에 공부하더라고. 근데 공부하는 방식을 얘는 아는 거야. 내가 보니까 딱 책을 딱 보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모르는 거 딱 저기 책에 표시해 놨어. 그래서 딱 고점수를 딱 맞추는 거야. 그래서 5월 들어서 이게 작년에 합격도 하더라고. 처음 공부한 친구야.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공부하는 방법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시험철도 100점 맞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 정도 점수 맞출 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 그냥 버린다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에 뭐 있습니까? 아는 건 정확히 하는 거. 이제 그런 전략 나중에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은 쭉 다 가야 돼. 저기 6월까지는 쭉 다 가시다가 7월 가면 판단 난다고. 이거 어렵네? 버리겠다. 딱 판단 써야 된다고. 버리는 철저히 버리실 때 나머지 내용은 완전히 내 걸 만드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공부량을 줄이고 맞출 확률이 높거든 이게. 얘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렇게 얘가 가더라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 혹시 또 다른데 어려운 거나 뭐 들을까? 그걸 자꾸 착각하는데. 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실제 우리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럽니다. 문제 출제 내면요. 이렇게 된다고. 1번과 문제 9번, 문제 10번이 있으면요. 문제 이걸 해봤다고. 하급 문제와 요 상급 문제가 있어. 여기 있는 요걸 맞출 방법 A가 있고 B가 있거든요. 여기 상급 문제 밑에 똑같은 문제야. 하급 바꾸는 이렇게 해보면 요 문제를 맞출 확률이 달라집니다. 얘가 맞출 확률이 한 80% 되면요. 요건 보면 실제 60%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시험 출제할 때 보면요. 2주 시험 2주는 이제 보통 이제 문제 선정이 이렇게 한다고요. 민법 개론 공법 맨 먼저 있죠. 10월 8월 말경까지 뭐라는가 하면요. 각각에 있는 과목들만 출제는 보통 15명 한다고. 해서 위탁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부동산 개론 이런 겁니다. 자기 전공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같이 투자 금융 전공이면 나한테 어려할 때 뭐 있습니까? 투자와 금융에서 15개 내리 딱 조건을 주어준다고. 이렇게 총 15명 있어요. 하면 이게 총 뭐 있으면 약 한 400문제 만들어준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제출하면 뭐 있습니까? 시험책 2주 전에 뭔가 하면은 이 400문제 낸 거 중에 40문제를 뽑기 위해서 문제 선정위원을 갖다가 이제 이건 합숙입니다. 들어가. 과목들은 4명씩. 들어가서 요 4명이 이 400개 중에 40문제를 뽑는다고. 또 자기가 어떤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시험지 일주일에 뭐 있습니까? 요 문제 맞냐 안 맞냐 검토위원이 보통 3명 들어가. 과목들마다. 그와 동시에 작년에 시험 쳤던 합격생 중에서 상위 1%예요. 1% 갖다 차출한다고. 30명 갖다가. 해서 일주일 내로 계속 시험 쳐본다고. 저는 조건이 있어. 항상 딱 가면 저거 뭡니까? 인력 관련 요구한다고. 원래는 몇 프로 합격시 요구 조건이 있어. 그러면 22% 이렇게 21.1% 합격시를 가면 이걸 딱 조건이 있다고. 이걸 맞출 수 있어 이걸.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동안 계속 들어간 분이 있는데 통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앙대 있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딱 들어가. 그러면 딱 들어가서 맞추죠. 그러면 시험지 딱 나오면 출제 모두 통하면 원래 몇 프로 합격들 딱 나와. 근데 실제 보면요. 오차가 0.003% 차이 안 난다고.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어 실제. 그래서 이 출제를 때 보면요. 일부러 이제 딱 하면서 나는 맞출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상급과 하급을 같이 내준다고. 근데 이렇게는 훨씬 더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이 상급을 딱 문제 딱 풀면서 왠지 느낌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읽어본단 말이야 이게. 보는 순간 뭐 있으면 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었는데 안 풀려. 넘어가죠. 그 어떤 현상이면 요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자동 틀리게 돼 있다고 이게. 그 편차가 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 합격들이 저기 답을 맞춰 이 편차가 한 20% 차이 있습니다 이게. 실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제 어려운 걸 그냥 제껴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야만 여기 있는 이 문제 맞출 수 있다. 학급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7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내게 돼 있다.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렛대는 무조건 하시는데 하여간 계산 문제를 내가 6개 정도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그걸 제가 이제 특강할 때 그걸 할 건데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실제 이 지렛대 개념 가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 기본 개념 좀 정리할게요. 기본 개념. 자, 우리 요런 이 공식은 좀 아셔야 돼요. 총 투자란 건 지분 투자 플러스 뭐냐? 저당 투자입니다. 저당 투자. 자, 이 말이 10억이란 돈을 주고 집을 산다면 우리 항상 내 돈과 보통 남 돈 빌리죠? 이게 이 말입니다. 총 투자 같은 말이 이 부동산 가격 아닙니까? 그죠? 집값 10억이니까. 그러면 이 투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총 뭐요? 자본.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아시라고. 그 지분 투자 같은 말이 뭐죠? 지분 투자 같은 말이 자기 자본 되겠네. 저당 투자 결국 남 돈이죠.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타인 자본.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요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수익값으로 비교한 결과 나오는 비율이 뭐죠? 수익률이지. 즉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2억이다. 수익률 20%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수익률이 있는데 총 투자 금액이 돼서 나왔던 수익률을 뭐라 쓰는가 하면요. 총 자본 수익률을 쓴다고. 용어 자체가. 그럼 결국 이 지분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쓰겠습니까? 지분 수익률 또는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용어인 걸 먼저 아시라고. 저당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 또는 은행들은 뭐라 합니까 이걸? 이자지.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참고로 지냈지만 이자율 같은 말 할인율, 할증률, 수익률, 환원율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 지렛대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 아닙니까?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 돌 들 수 있죠? 자, 물어보죠. 이 지렛대의 가장 포인트는 내 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인의 힘이 중요합니까? 지렛대의 핵심은 타인의 힘을 빌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시 해볼게. 이 말이요. 자, 투자할 때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결국은 누구든 타인 돈, 저당 등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 뭐냐? 곧 이게 지렛대다. 자, 좀 이따 하겠지만 항상 지렛대는 뭐라는 거면 타인의 돈이 딱 들어오지. 이 말 딱 들으면 이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네, 지렛대요. 좀 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이 지렛대 논리 봐보자고. 우리 은행 돈이 있지. 은행 돈과 어떤 나한테는 수익입니다. 은행 돈을 싸게 빌려온 만큼 나를 봐서 이익은 올라가지. 그죠? 내 이익 보거든. 그 다음에 거꾸로 은행 돈이 비싼 만큼 내가 수익이 떨어지겠지. 손해 본다고. 그럼 결국은 우리 거기 아마 124페이지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이 있지. 자, 다시 이어보시 이제. 다시 설명할게.
은행 이자가 싼 만큼 내가 이익 보겠지. 여기 정이야. 은행 이자가 비싼 만큼 내가 손해 보겠지. 여기 부라고. 은행 돈을 빌려주면 손해 이익이 없다고 이게 영 또는 중립이라고. 대충 감 잡았죠? 이제 고가 움직이는 거 항상. 그러면 자 여기서 종류를 보기 전에 지금부터 뭐라는가 하면요. 종류를 보기 전에 요 계산 문제 있죠. 요걸 좀 풀어볼게요. 이 계산 우리가 항상 이 개론 과목은 각각의 문제마다 어떤 기본 폼에 맞춘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해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이럴 때 나왔던 수익이 2억이란 수익이 있더라. 그런데 이 투자 내역을 보니까요. 지분 투자 금액이 6억이 되고 저당 투자 금액이 결국은 4억 되겠다죠. 되었을 때 항상 타인의 돈을 빌린 만큼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여기에 10%일 때하고 20%일 때하고 25%일 때 핵심 항상 이 묻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 얼마 될 것인가? 모든 문제 항상 요가 묻게 돼 있어. 전부 다. 자, 요걸 같이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표가 이 포맷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 그림 그리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따라만 가시라고. 그거 다 풀리게 돼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요? 수익이 2억이지.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요? 저당 6억이죠. 자, 첫 번째 기억은 은행 금리가 10%일 때 요 값 얼마 될 것인가. 두 번째, 은행 금리가 20%일 때 지분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세 번째, 은행 금리가 25%일 때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림 항상 그리시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이제. 자, 일단은 보세요. 자, 현재 10억을 투자한 결과 나왔던 수익 2억이지. 수익률 몇 프로? 20%지. 요 20%는 뭐에 대한 수익입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20% 아닙니까? 요 말은 뭐랬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 쓰겠다. 그죠? 수익률 20%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이때 실제 보니까 남돈 빌렸다. 그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내손에 지른 금액은 항상 남돈 빌렸던 이자를 빼야만 내손에 지른 금액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보면 6억에 20%면 이자 얼마죠? 6천이죠. 그러면 남돈 빌리지 않을 때 수익은 2억인데 타인의 돈을 빌렸던 결과 여기서 2억 중에 이자 비용을 빼야만 나한테는 수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내손에 지른 금액은 1억 4천 되겠지. 그럼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인데요? 4억에 대해서 1억 4천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35%요. 두 번째, 자, 네 엄마는 보니까 6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0%지. 그 이자 금액이 1억 2천 되겠네. 따라서 뭐 2억 중에 이자 금액 1억 2천 빼면 내손에 지른 금액은 얼마 됩니까? 8천 되죠.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입니까? 4천 투자했는데 8천 나온 거 아닙니까? 몇 프로죠? 20%. 자, 그 다음에 D급번은 보니까요. 얘가 25%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결국은 6억에 25% 이자가 1억 5천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1억 5천만큼 빼면 내수는 지른 금액은 5천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내 돈 투자 금액이 4억 아닙니까? 4억에 대해서 5천이 되어지면 얘는 결국은 12.5% 된다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론상 10억을 투자하면 2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론상에서 4억을 투자하면 10억이 2억이면 4억 투자하면 8천 나야 돼. 8천. 원래는 정상적인 수익은. 근데 실제 얼마 나왔습니까?
1억 4천 나왔지. 이 말은 남돈 빌려서 이익을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지. 6천 정도. 자, 지금부터 그래 하지 말고 수익률까지 파는 수익률. 원칙은 정상적인 수익은 20%인데 이와 같이 기업번 같은 뭐 남돈 빌린 결과 35% 나왔지. 요건 내가 이익을 봤다. 이식을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요. 두 번째 D급번. 자, 남돈 빌린 원칙은 20% 정상 수익이 나올 걸. 예, D급번은 남돈 빌린 결과 12.5% 나왔지. 이거 오히려 내가 손해 본 거 아닙니까? 손해 봤다. 이게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라고. 요 니은번은요. 예, 원칙은 20%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니은번 보니까 남돈 빌려도 결국은 수익은 20%죠. 이건 손해 이익이 없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영지렛대 또는 다른 말로 중립적 지렛대 씁니다. 중립적. 자, 그럼 지금부터 여보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낸다고. 문제는요. 만약에 저 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문제 3개 낼 수 있어요. 총 자본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저당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 이게 정의 지렛대냐 부냐 0이냐 딱 3개를 내게 돼 있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낼 때 이걸 다 암기는 사실 못 하거든. 그럼 이걸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수를 딱 생각하시는데, 자, 요 중간에 뭘 생각하면 총 자본 수익을 일단 써놓으세요. 총 자본 수익을 양쪽 끝에 저 당 수익과 뭐 있습니까? 요걸 써놓고 있죠. 뭘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하세요.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을 딱 보니까 수평이 될 수 있지. 그죠? 한쪽이 얘가 기울면 반대쪽은요? 보면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이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거꾸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시소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 딱 3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값을 그냥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값을. 일단 총 자본 수익이 몇 프로였습니까? 저기 보니까 20이지. 자, 일단 기억번. 요 기억. 은행 금리가 몇 프로? 이면 얘보다 저당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이면 은행 금리 싸게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더 큰 이익 나오겠지. 몇 프로 나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정의 지렛대 맞죠? 내가 이익 봤기 때문에. 자, D급번 가보니까 있죠. 은행 금리가 25%거든. 그럼 결국 얘가 총 자본 더 큰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은 만큼 지분수익 무조건 얘보다 떨어져야 돼요. 12.5% 나 있죠? 이게 부의 지렛대. 니은번. 자, 니은번 은행 금리 얼마요? 요 값이 같으면 무조건 다 같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20은 자동 20% 나오지. 여기에 다른 말로 우린 영지렛대 또는 뭐 있습니까? 중립적 지렛대라고. 딱 요 그림이에요. 참고로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그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장 가서는 무조건 딱 나오면요. 예, 이 중간에 총잡 기준. 양쪽에 저당과 지분 써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저당보다 총이 더 커지. 그죠?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올라간다고. 그럼 결국은 총보다 지분이, 그 다음에 저당보다 지분이 제일 커지. 무슨 지렛대? 뭐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제일 빠르니까. 요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가장 기본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묻는 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들어갈 겁니다. 잘 보세요. 예,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가지고 시험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일단 말로 해볼게요. 제가 의미 잘 파악하세요. 얘는 남돈 빌려서 내가 이익 본 거지. 그럼 남돈을 더 많이 빌리면 이익도 더 커지겠지. 이론상에서. 그러니까 지분수익은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거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얘는 남돈 빌려서 오히려 손해 본 거지. 그럼 남돈 더 많이 빌리면 손해도 더 크겠지. 그러니까 지분수익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얘는 보니까 남돈 빌려서 손해 이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빌려서 손해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은 지분수익은 변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데 변화 없는데, 자, 이걸 실제 확인시켜 줄게. 잘 보세요.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뭐라 할 건가 하면 이렇게 하죠. 똑같은 10억에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금리 10%, 20%, 25%예요. 그런데 이 투자 내역이 달라지는 거야. 내 돈은 2억을 투자하고 남 돈은 8억을 빌렸답니다. 요것만 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각각마다 지분수익 한번 보여보자고요. 자, 8억에 이자가 10%면 이자 얼마요? 8천이지. 2억 중에 8천 빼주면 내시는 치는 금액은 1억 2천 되겠지. 그죠? 나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제? 2억을 투자해서 1억 2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수익 몇 프로입니까? 60%지. 보세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니까 정일 때는 지분수익이 더 커지겠지. 다시 한 번 더. 그럼 결국은 6억 빌렸으면 지분수익이 35%였지. 8억은 뭐 있습니까? 60% 아닙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 진폭이 얘보다 훨씬 더 뭐요? 진폭이 커지. 크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디귿 부. 자, 8억에 대해서 이자 25%지. 그죠? 그럼 이 이자 얼마 되냐면 2억 된다고. 이자가. 2억이란 수익 중에 2억 합하면 나한테 오는 수익 얼마요? 0이지. 그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0% 아니야? 그럼 보세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린 결과 부의 지렛대니까 12.5%가 0% 됐지. 수익이 더 떨어지겠지. 실제 이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0이란 거 여기 0 아닙니까? 그지? 얘보다 떨어지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진폭이 뭐 더 커지는 거지. 이런 개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 한번 자, 8억에 20%지. 이자 얼마? 2억 중에 1억 6천을 갖다 갚으면 내시는 치른금 얼마죠? 4천 되겠지. 나 이제 얼마 투자했어? 2억에 4천 되면 수익률 몇 프로? 변화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 진폭도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상담합니다. 하나 더 보세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은행 돈 빌려갈 목적 내가 이익 볼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익은 비록 이 타인 돈 많이 빌렸을 때 수익은 올라갈지언정 남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위험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위험이 뭐요? 더 커지는 거지. 그죠? 요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딱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딱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준 상태 이게 정의냐 부호냐 묻는 거 하나. 두 번째 뭐는 이겁니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뭐 있습니까? 이런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값이. 주로 문답 요거 두 개 묻습니다. 요거 두 개.
그다음 세 번째 문맥이 문맥이죠. 위험도 동시에 뭐요? 무조건 커져. 남돈 많이 빌렸던 만큼 조건 앞에 이 들어야 되겠지. 그죠? 요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어디 푸는가 하면요 125페이지 2-1부터 2-4번까지 일단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공통대말이 있어. 2-1번부터 2-4번까지. 자, 보세요. 봤습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렛대란 건 무조건 뭐가 들어왔을 때 이거 가장 좋은 게 우리 2-4번 해볼까? 자, 보세요. 2-4번 융자 벌써 남돈 빌린 거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이 높아 자본 이득을 본 경우 지렛대를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해볼게. 다시 2-4번까지 다시 해보면 돼. 다시 해볼게. 융자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가 집값 상이 높기 때문에 자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지렛대가 볼 수 있습니까? 있지. 이거 무슨 지렛대인데? 부지. 자, 결론 여보세요. 제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타인의 돈을 빌렸다가 중요한 거지 뒤에 손해봤다 이익보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왜? 손해본 뭐요? 부. 이익본 뭐요? 정. 손해이익이 없는 건 영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렛대라는 개념이 딱 나오지. 그러니까 타인 돈 나요. 타인들은 결국 뭐 대출 같은 건 전세금도 남돈이거든. 그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뒷말 이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3-1번 가볼게. 자 3-1번 정의 지렛대인데 여기 보세요. 보세요. 자 저당과 지분 총 자본과 지분 저당과 총이 있을 때 정이란 건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근데 아마 이건 시험 안 될 것 같아. 지분에 딱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걸 시험 낼 거라고 지분 싹 빼고. 네? 이런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분이 제일 높은 게 무조건 정 아닙니까? 포인트는 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안 집어넣을 거는 분명히 정이라 딱 시험 내면 이렇게 딱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지분을 싹 빼버리고. 그래서 그게 뭐야? 우리 3-1번이 그 말이라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문제가. 그러면 총 자본인 지분도 커야 되지. 그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3-2번이 훨씬 더 중요해. 이건 기억하셔야 돼. 이건 충분히 시험에 장내 줄 수 있어. 부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 비율이 클수록 요거 묻는 거 요거 이제 은행 돈을 많이 빌려갈수록 그만큼 불안건 지분색이 더 하락하지. 그죠? 자, 뒷장 갑니다. 3-3번 3-3번 좀 읽어보시고 그 지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문제 중에서 가장 잘 낸 지문은 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결국은 지렛대가 사실 나온 거거든. 자, 칠판 보세요. 이제 보세요. 금리가 25%야. 네? 이때 6억 빌렸을 때 빌린 거예요. 요 조건 빌렸을 때 요건 25%면 저기 지분수가 얼마예요? 요건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부 맞지? 은행들 많이 이제 8억 빌렸어요. 8억 빌린 결과 25%일 때 여기 있는 지분수 얼마? 0이지. 0%지. 요거 정부. 부지. 결론 이 말입니다. 자,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린 따라서 정이 부를 안 맡긴다고. 부는 부고 정은 정이라고. 다시 할게. 다시요. 똑같이 6억인 돈 빌렸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가 25%는 정부. 아니 25% 지분수 얼마인데 12.5%지. 6억 빌렸을 때 이건 부의 지렛대지. 은행 금리가 10%이면 정부. 정이지.
그 무슨 차이요? 다른 조건 같은데 부채비율이 달라진다 해서 정의 부로 바뀌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뭐요? 은행 이자가 달라지면 정의 부가 정 바뀐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렛대 가장 큰 건 뭔지 압니까? 저당 수익의 변화에 따라 결국은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달라진 이 말이라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다시 정리할게.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이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 볼래요? 네, 정의 부로 부가 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은요. 대출액 또는 부채 비율 등의 차이가 아니라 저당 뭐요? 수익률 차이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지렛대 효과를 한 목적이 사실 이것 때문에 한다고. 우리 생각해보세요. 은행 금리 결국 나한테 굉장히 큰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어디 적어 놓는가 하면 좀 정리할 건데 일단 요것도 먼저 할게요. 자, 다시 124페이지. 밑에 갈로 3번이 있지. 보입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제가 정과 부의 지렛대의 진폭은 더 커진 하나 있지, 그죠? 자, 그 옆에다가 여보세요. 그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 있죠? 정의 지렛대일 때 부채비율이 높은 뭐요? 지분수익은 올라갑니다. 부의 지렛대일 때 뭐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클수록 지분수익이 뭐 한다고? 더 떨어진 이걸 좀 적어 놓으시라고. 갈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진폭이 더 커진 이 뒤에다 좀 써놓으시라고. 이렇게 기억번에서 자, 정의 지렛대는 뭐 있습니까?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지분 수익률을 뭐 한다고? 올라가고 부의 지렛대일 때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뭐 합니까? 지분 수익은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 이 말 집어넣어라. 이 말. 그리고 우리 맨 밑에 공간에 있습니까? 요 말 따로 적어놓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정의 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조건 원인은 대출액이라든지 부채 비율 등의 차이가 아니라 저당 수익률, 은행이자 저당 수익률 차이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 나 같으면요 또 시험 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낸 이 출제는 중에 가장 잘 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문제 가장 근본 밑바닥을 딱 건드려 놨거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다시 3-4번 가보세요. 이제 하여튼 같다 나오지.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같더니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수가 무슨 지렛대? 중립이지. 중립은 지분수익을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무조건 뭐요? 수익 변화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 밑에 있는
4-31, 32, 4-41, 4-42까지 요 4개 지문을 읽어보시고 4개. 이게 4개 다 있죠. 지문에서 우리 과거 나왔을 지문 이게 3번 틀린 지문 나왔다고. 자, 결론 이 말 아닙니까? 남 돈을 많이 빌리면 비록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 있지만 위험은요.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지 않다 이 말 뜻이라고. 됐죠? 그거 딱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답을 만든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정의냐 부냐 묻는 거 하나. 앞엔 개념을 시험 내봐야 틀리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여기 상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거 2개 시험 낼 수 있어. 요거. 세 번째 이걸 답을 시험 꽤 많이 만들거든. 위험 무조건 증가요. 감소는 있을 수 없다고. 네 번째 여기 있는 요 문구 있지. 요거. 딱 이 4개 중에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설마 지렛대 안에서 개념과 장난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보니까 127페이지 7페이지. 자, 계산 문제 5-1, 5-2, 뒷장인 5-3번. 요거 지문 읽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틀 자체 이런 말이 어떤 틀을 쓰게도 먼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양새 비슷해. 대충 감 잡았죠? 자, 여보세요. 이제 해볼게. 합니다. 5-1번은 거기 100만원, 100만원 일단 빼버려 갈게요. 자, 총 투자가 얼마예요? 100이지. 뭐죠? 5-1번.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차익금리가 얼마? 차익금리 60이지? 지분은 40 되겠네? 은행금리가 얼마 된다고? 8%죠? 그 다음에 우리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곧 이게 수익이 8나 있지. 그런데 잠시만 각각의 문제만 보는데, 자, 우리 거기 보니까 우리 5-1번 제일 끝에 1년간 임대주택 가치 상승률이 있지. 5-2번도 맨 밑에 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지. 가치 상승률. D장 5-3번 가보세요. 5-3번도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세 번째 게 1년간 보던 가치 상승률이 있지. 자, 여보세요. 집값이 올라가면 나라로서 이익이에요, 손해요? 이익이지. 그것도 수익을 잡아주는 거야. 수익을. 그럼 여기서 2%가 올라간 결과 여기에 2가 더 더해지겠지. 그 중요한 건 이건 10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가볼게. 5-2번. 자, 앞으로 총 투자 같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얼마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 얼마죠? 1억이지? 저당 투자 금액은요? 이때 금리가 몇 프로죠? 6%입니까?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어? 순영업소득 얼마죠? 2천만 원이죠. 집가 변동이 있어 없어? 없으면 더 이상 가산할 필요 없는 거지. 자, 5-3번 갑니다. D장. 자, 부동산 가격 얼마요? 10억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3천 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5-3번 맨 위에 지문 다시 볼게. 기업의 타인자본 활용하지 않는 경우 니은번 타인자본 자본을 50% 활용했지. 그럼 10억 중 50이라는 것은 남돈 얼마 빌린 거요? 5억이면 내 돈 얼마입니까? 5억이지. 그죠? 이때 보니까 자,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얼마? 2%지. 그럼 10억에 대한 2% 아닙니까?
여기도 2천이 더 추가되겠네. 5천 되겠네 이거. 그죠? 금리 얼마요? 7번 보세요. 모양 똑같잖아 이거. 에? 아, 털이 뭐 다른 털이 있냐고.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그럼 가볼게. 이제 5-1번 갑니다. 5-1번이 노란색이지. 자, 60의 8% 이자 얼마요? 그러면 요 10에 대해서 4.8 빼면 5점이 되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내 투자 40 아니야? 5점이면 13%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 2억에 6%지. 얼마 됩니까? 1200이지. 2000 중에 1200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80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얼마 투자했지? 1억 투자했죠? 1억에 800이 뭐 있습니까? 8%. 그죠? 자, 파란색. 자, 얼마요? 5억에 4%지. 이자 얼마요? 5천 중에 뭐 있습니까? 2천을 갖다 이자 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3천이지. 나 얼마 투자했어? 몇 프로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산수예요. 앞으로 물론 계속 하겠지만, 그러니까 딱 이 변한 폭이 없어. 똑같아 포맷이. 자, 우리 거기서 제가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5-41번. 자, 오타가 있거든요. 5-41번. 그 밑 답이 20% 나 있지. 요거 12% 바꾸세요. 12%.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 니은번 있지? 니은번. 총 자본수익이 2개 있죠. 왜? 총 자본수익 플러스 뒤에 갈려서 총 자본수익의 이 수익률 15% 나 있죠. 이거 10% 바꾸세요. 둘 다. 총 자본수익 10%, 총 자본수익 10%. 마이너스 이자를 나 있죠. 이자를 8% 바꾸고. 이자를 8%. 부채비율은 그대로 100% 하고요. 끝에 넌 20 나 있지. 20 대신 뭐 있습니까? 12 바꾸라고. 12. 됐죠? 그래 바꾸면 그게 하자 없어. 자, 거기 있는 5-41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5-3번이 작년 시험 나왔던 게 이게. 얘가.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건 지금은 내가 풀 수 있다는 것만 느끼면 돼. 풀려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어쨌든 여기에 지리도 다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 있는 투자 위험 들어갈게요.